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 9.23 기후정의행동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둥. 쌤들 기대되시나요? 네. 드디어 내일로. 내일이다. 네, 다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하루 앞두고 이 9.23 기후정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이번에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면 기후정의 행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열리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쌤들. 네, 과거부터 좀 되짚어 보면 2017년부터 충남 당진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폐지를 요구하며 1,000여 명이 함께 했었던 평화 집회 행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대규모 시민 행진이었던 거죠? 그린피스가 참여했던 시민들과 같이 했던 대규모 행진은 2017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충남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에 거의 절반이 몰려 있거든요. 네. 당진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닐 텐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발전소였어요. 지금도 한 3위 안에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진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석탄발전소 주변을 돌면서 이제 행진을 했었는데 브레이크 프리라는 행진이었거든요. 네. 석탄으로부터 이제 석탄을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자유롭게 되자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 당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네. 지금도 그린피스 이제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브레이크 프리 당진을 찾아보면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도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그린피스 뭐 브레이크 프리 당진이라고 쳐보면 사진이 하나 떠요. 네.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크기의 메인 메시지를 담은 배너를 들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진이 네. 아래 위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아, 그 배너가요? 네, 이게 아. 엄청나게 무겁고 큰 배너거든요. 네. 수백 명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린피스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인근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 전문 사진 작가님 사진 찍으려고 준비해놓고 밑에서 처음에 그 배너를 말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수백 명이 들어서 위에서 펼친 거죠. 머리 위로. 네. 근데 펼치고 나니까 위에 있는 사진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래 위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아, 이게 거꾸로 네. 들었던 거군요.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크고 무거운 배너라서 도저히 이걸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없었어요. 이게 막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언제 돌려요, 그쵸, 또. 그쵸. 그래갖고 모르겠다 해서 그때 그냥 찍어갖고 이제 메인 사진이 됐거든요. 아,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그린피스 사진 흑역사로 남았군요. 흑역사로 남았죠. 아래 위가 뒤집힌. 네,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2018년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네, 또 2018년도에는 행진은 아니지만 5월에 청계천에서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도씨를 주제로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집회를 했었어요. 저 이때 만들었던 1.5도 티셔츠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 잠옷 처럼 주로 생겼죠. 입으신가요? 잠옷처럼 쓰고 있죠. 이제 해져갖고. 아니, 근데 저스틴 쌤도 되게 그 후질근한 후줄근한. 1.5도씨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걸 오신 적이 거예요. 있습니다. 약간 베이지색이죠. 네. 그거예요. 맞아요. 아이보리 빨간색 1.5도씨. 맞습니다. 저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해요. 디자인 별로였던 것 같아. 뭐 개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또 오가닉 코튼이라서 맞아요. 색깔이 조금 그렇지만 그린피스는 모든 제품을 그 네. 티셔츠를 만들 때 유기농 면만 사용하는 내규가 있고 음. 요즘은 또 그런 내규 플러스 웬만하면은 만들지 않는 게 물질적으로 좋으니까 티셔츠 정말 잘 안 만들죠 요즘은. 맞아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글로벌 폴리시에 맞춘 티셔츠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나염이나 이거 네네. 잉크 출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오염수 처리, 그 이제 염색 오염수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진짜 까다로워요. 그럼 예전에 우리 딱 한 군데 만들 수 있었던 업체 그 업체도 지금 글로벌 폴리시 기준에 못 맞는 거예요? 지금 폴리시에 맞추면은 안 돼요. 네. 조금 그렇구나. 아쉽긴 하네요. 저도 그린피스 티셔츠가 없는데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니. 무력을 줄여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9월 23일에 저희와 함께 부스 스태프로 함께 하시면 내일요?
923 그쵸. 그쵸. 네. 내일 함께 하시면 네, 가도록 티셔츠를 하겠습니다. 지우쌤이 드릴 수 챙겨드린답니다. 있습니다. 오예. 네,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1.5도시 행사를 했고요. 이때 3,000여 명이 모였었다고 정도 해요. 모였던 것 그래서 1.5도시라고 하는 글자를 사람들이 모여서 휴먼 레터링 퍼포먼스도 하고 저기 엄청 큰 타워 크레인이 와서 맞아요. 저기 상공에서 1.5도시라는 글자를 사진 찍고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후행진이라고 한 거는 2019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우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 시위로 인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2019년에 뉴욕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에 2019년 9월에 한국에서도 그린피스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대학로에 모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행진을 했었죠. 이때는 한 5천 명 정도 모였었고 맞아. 이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주체로 했었고요. 뭐 그 안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단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환경에 나름 잘 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도 이제 영리 단체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기업 참여는 좀 지양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체랑 기후정의 동맹이라는 연대체가 같이 합쳐져서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형태로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죠. 작년에는 9월 24일이었나요? 작년에는 924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9월 24일이었고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에 하고 2020년, 21년에 못했잖아요. 작년에 3년 만에 다시 했는데 시청 광화문 인근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35,000명이 모였죠.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집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네요. 네, 단체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네. 작년에는 정말 올해보다도 일찍 준비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35,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행진을 할 때 이렇게 우리와 같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환경단체 이런 시위나 행진에서 10,000명 넘기기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우리 기억에는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100만 명 뭐 이런 기억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역사에서 100만 명 모인 시민들이 모인 집회라는 거는 정말 몇 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10,000명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 작년에 35,000명이 모이는 거 보면서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19년도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5,000명에서 7배. 코로나가 지나면서 3년 만에 35,000명이 됐다는 게 구름대처럼 사람이 많았었던 정말 끝이 안 보였어요. 와, 이게 약간 맞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응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 행진의 열정을. 음. 그리고 이제 탁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왔다. 이렇게 나서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지우쌤도 오셨었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때 기억이 있으시다면 작년 집회. 맞아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그린피스 부스가 없어서 네, 저희가 부스 운영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가내수공업으로 몇몇 스태프분이 찍어주신 배너를 네. 들고 가서 혹시 그린피스신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배너를 몇 개 고생하셨네요, 나눠드리고 근데 저희 후원자분도 한 분 오셔가지고 맞아요. 같이 비건 쿠키도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저희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5,000명이 이제 행진을 하다 보면 그룹이 나뉘거든요. 네. 한 10개 그룹이었나 뭐 8개 그룹이었나 했는데 저희 그린피스가 한 그룹 인솔 단체 역할을 맡아서 앞에서 이제 그 행사 차량 행진 차량이 있거든요. 행진 차량에 올라가서 진행도 하고 맞아요. 다 같이- 다울쌤이 네. 연설하셨어요. 다 같이 구호도 외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앞에 사회 맡으면서 그 시민사회단체 집회다 보니까 행진하면서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 항상 수화로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구호들을 외치고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외치는 이 구호들을 수화로는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옆에 있는 수화 통역사분께 물어봐갖고 저희 그룹에서는 다 같이 수어로 이제 기후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웠던 기억도 있네요. 그러면 기후 정행진에 농어인들도 함께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시민사회 집회는 항상 다양성을 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죠. 네, 이번 행진은 부스까지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행진을 하고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과 단체가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나서는 건가요, 지우쌤? 네, 5대 요구안이 있는데 네. 제가 좀 비장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버 원. 하나,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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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핵발전과 화석 연료로부터 공공재생 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실현하라. 셋,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넷,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항 개발 사업 중단하라. 중단하라. 다섯,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그럼 저희가 이 5대 요구안을 또 그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아니, 맞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해야 될지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요구들을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정리하는 이런 회의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내용들을 5가지 요구안으로 정리를 한 거고, 요 요구안 지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게 정리한 구호들을 또 만들 거고요. 네. 그 당일에는 다 같이 그러는 구호를 외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추가적으로 구호들도 또 외치는 이런 시간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5대 요구안에 더해서 세부 요구안에 대해서 다울쌤께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까 지우쌤께서 해주신 5대 요구안에 맞춰서 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정부와 기업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요구하는지도 한번 정리해보자 네. 라고 해서 또 수십 개 단체가 모여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14개의 세부 요구안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네. 말씀드린 923 기후정의 행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도대체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좀 설명드리면, 세 번째 세부 요구하는 내용이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 이건 그린피스도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건설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 당장 빨리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핵발전은 힘들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비싸고 그리고 위험하고 네. 전혀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구 환경을 망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세부 요구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악화되는 거니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 중에 하나가 또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소들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제 가스 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아웃시키는 탈석탄을 로드맵을 만들고 탈석탄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국회에 했었는데 네. 지금 이미 국회에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통해서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아직도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척에 네. 이런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를 어떻게 뺄 건지 이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4번째로 담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석탄화력 발전소도 재생에너지 바꾸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석유라든가 석유 중심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통체계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차를 아예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뭐 보수하거나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영향을 받잖아요. 석탄화력 발전소에 일했던 분들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직업에 영향을 받고요. 그분들이 자기 직업이 그거라고 해서 또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고 그 산업이 위치한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 전환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중요한 건데 그런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가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이렇게 또 막연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린딜 정책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린딜 정책 안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근데 거기 슬로건이 딱 하나예요.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이제 뒤에 남기지 않는다. 즉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다 포용적으로 이 전환을 함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던 사람들도 그다음 내연기관 자동차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 전환에 같이 할 수 있죠. 맞아요. 그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그린잡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 살펴보면서 또 그런 직업들이 많이 뭐 미디어나 매체에서 소개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구안이 있을까요? 뭐 또 이제 신공항을 건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개발주의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그런 내용도 담겼고요. 그다음 11번째로 있는 요구안 중에 하나가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 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게 담겼는데 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이 그 안에서 피해받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은 더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까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나 사회가 보조가 잘 돼 있고 내가 아프더라도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지 재취업이나 교육훈련, 재훈련을 받아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고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 건데 국가적인 안전망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전환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여름 휴가를 특정 8월 달에 몰리게 하지 않고 뭐 7월이나 9월로 분산시키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차에 일하던 사람들보다 전기차로 전환하면은 부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고용을 줄여서 누군가는 해고가 되는 상황보다는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당 노동 시간 좀 줄지만 전체 노동 시간은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로 내몰리지 않고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기후 정의 행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작년부터 네. 기후 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 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안도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기후 위기를 전 세계가 같이 만들었지만 사실 책임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산업혁명 이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소위 말하는 북반구 국가들,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등등 국가들의 책임이 훨씬 큰 거죠. 네. 근데 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적도 인근의 섬나라들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는 거죠. 책임은 더 큰 국가들이 있는데 피해는 또 책임이 적은 국가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 부정의를 정의롭게 만드는 원칙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속도도 책임이 더 큰 국가들이 더 빨리 줄여야 되고 동시에 지금 이미 기후위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이라기보다는 배상과 보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미 해수면이 가라앉고 허리케인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홍수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걸 생태 부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안도 담겼어요. 사실 더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싶지만 네. 14개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14개도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이렇게 학습하고 이런 내용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아닌가요? 그날 이제 오시면은 부스 돌아보시고 네. 다 하는 이야기들 들으시면 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세한 이런 세부 요구안에 대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행진을 이제 나가본 적 없으신 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 문제를 왜 인간이 이렇게 야기한 문제를 정부에만 요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항의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겐 또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울쌤이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부산에 가서 지지난 주말이죠. 네. 자원봉사자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개개인의 힘은 이렇게 미미하다. 저는 채식 실천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린피스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개개인의 힘은 미미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 위에 분들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하셨는데 위에 분들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개개인의 시민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연대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려면은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하나의 힘이 아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다. 덩어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거나. 쪽수를 보여주는 거죠. 네. 쪽수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큰 덩어리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까 그 5대 요구안에 또 나와 있지만 네. 결국은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행진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고 네, 용산 집무실 방향으로도 가고 두 갈래 길로. 그렇죠. 네. 이제 뭐 일본 대사관이나 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S땡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루트를 통해 저희가 이제 행진을 하고 이렇게 갈 예정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회 전체의 변화인 거고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료들,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있고 당연히 그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까지 국회까지 있겠죠. 그리고 지우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기업들, 그 안에서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의 행태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보면서 아 저게 무슨 이슈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목소리를 높일까라는 궁금증도 유발시키고 아 진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날이고 지우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선 쪽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심 가지고 기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보여줍시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네.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가 정책 변화와 법률의 변화를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행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도 올해 나갈 건데 이렇게 다울쌤, 지우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개인의 조그만 이 행진이란 행동이 또 이런 정책 변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더 나는 것 같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저희가 함께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힘내서 행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다울쌤, 지우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올해 작년에 이어서 또 기후정의 행진의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그린피스가 다시 한번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또 올해는 또 저희 그린피스 내에도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지우쌤이 지금 이끌어 오셨거든요. 준비도 너무 잘 됐고 작년에는 많은 저희 후원자분들과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린피스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또 다른 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서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맞습니다. 많이 모였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12시에 시청역에서 만나요. 오, 짧고 강렬합니다. 마치 수상소감 같았는데요. 네, 여러분 진짜 정말 내일 함께 12시에 만나요. 12시에 사전부스에서 많은 행사 참여해 주시고요. 또 행진 때도 힘내셔야 되니까 꼭 더위를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물이랑 손수건 다 같이 챙겨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